라이프 정치평론입니다. 2월 25일 대통령의 헌재 최후 진술도 끝났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자들이 조기 대선론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 마음대로 조기 대선인가로 하였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말고 대전에서도 20여만 명의 인파가 몰린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며 연세대 서울대를 필두로 전국의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짜 내란죄 공작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극좌파들이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써 태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공작의 빼박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 시간이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들이 애지중지하는 마은혁이라는 자의 헌재 재판관 입성은 물 건너갔으니 남은 8명 중 자기 편 4명 이외에 2명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을 3월 내에 마치기는 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신 재판 걱정 안 한다는 이재명의 눈치도 봐야겠지요. 현 헌재 인적 구도상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해야 할까요? 이것도 고민이겠지요. 좌편향 레거시 미디어를 제외한 밑바닥 여론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가의 보도 갤럽은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도가 급락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론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밑밥을 깝니다.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조중동은 이번에도 예상대로 깃발을 들고 또 갤럽은 중도를 또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재 최후 진술에 통합 메시지가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누구하고 통합하라는 건가요? 도대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국민만 믿는다고 계엄을 했는데 통합이라니요? 적당히 타협하란 말입니까? 조중동하고 같이 가자는 말인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극좌파들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는 국회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인데 대통령을 만악의 근원인 제왕이라 칭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을 들이밉니다. 허나 이재명의 생각은 다르겠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3권을 다 틀어잡는 총통이 될 텐데 아니 왜 내 것을 나눠주나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기회주의 우파는 이번에도 또 헛물만 켤 것입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걸 역사에서 못 배웠나 봅니다. 한동훈이 박아놓은 울산의 위장우파 의원 김상욱이란 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수백만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다시 계엄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이 시리아와 같은 내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철진한 유승민과 한동훈의 결합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는 혼자만의 넋두리를 해가며 한술 거둡니다. 이런 쓰레기를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준 한동훈이 역겹기만 합니다. 국회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라는 자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와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인가요? 극좌파 반국가 세력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정확히 들어맞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탄핵해놓고 인용 안 되면 재앙이라니 이런 염치 없는 자들이 또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으면 배신자 집단이 아니지요. 한 지붕에서 딴 생각하는 국민의힘 배신 집단들도 득실을 따지며 8년 전의 추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각제만 된다면 하는 바람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그들의 원내대표 권성동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견인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자신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님에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수는 살짝 외면합니다. 현 선관위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무슨 선거를 해도 필패이고 국민들이 승복 또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몰렸다는 대통령 계엄의 참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기 대선을 외치는 자들이 속내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대통령만 물러나면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특수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배신자들은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악의 온상이며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계엄인 것입니다. 그럼 선관위는 어떨까요? 대통령의 복귀는 선관위의 해체와도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에게는 생명줄이 달린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확인될 경우 주모자의 중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공수처나 검, 경의 가짜 수뇌부들도 역시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 역시 여태까지 카르텔을 이용한 지위를 누리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입니다. 간첩이 숙주로 성장해온 민노총이나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은 언론들 역시 재편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이 복귀한 방통위도 제 기능을 찾아 MBC부터 폐방을 하든지 민영화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개조가 이루어져야 대통령이 자기 희생을 각오한 계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탄핵 찬성의 편에 섰던 자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일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면 쌍권종부터 책임지고 물러나는 수순이 바로 그려지니까 그럴 것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8년 전처럼 배신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정치판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장사 치르자는 것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대오각성에서 국민 편에 서서 함께 투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